농촌의 일손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정부가 농촌에 70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농촌에서는 이 농작업 할 때 가족 노동력을 쓴다거나 지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력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촌에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사실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촌에 가면 외국인 없이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만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요.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는 한 99%가 기계화가 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67% 기계화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철에 농업 인력을 제대로 공급을 적정하게 공급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또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가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됐는데 농촌에서 현장 수요도 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이렇게 저희가 한 5개월을 농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과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파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9월, 10월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과배 수확이라든지 각종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농번기 인력이 굉장히 인력 수요가 집중이 되는데요. 농업의 인력이 한 60%가 이때 집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랑 저희랑 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부랑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적기에 잘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책을 보면 한 700만 명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부의 인력 계획 어떻게 됩니까? 농번기 인력 수요가 한 1,450만 명 연인원으로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중에 한 700만 명, 한 50% 정도 됩니다. 그걸 정부와 지자체 이 공공 부분에서 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6만 8천 명 작년보다 많이 확대된 규모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외국인 근로자도 7만 9천 명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이 아무래도 인력 수요가 큰 품목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인력 공급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기별로, 품목별로, 지역별로 그 집중되는 농작업 시기에는 좀 부족한 문제들이 또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초에 그 농작업 인력 수요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뭐 사과, 복숭아, 마늘 같이 이 농작업 인력 수요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해서 주산지 32개 시군을 중점 관리 시군으로 저희가 뽑았고요. 그 시군을 대상으로 주 단위로 저희가 인력 수급 동향이라든지 인건비 상황들을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또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랑 농협이랑 함께 그 농번기 인력 지원 특별 대책반 같은 걸 운영해서 혹시 문제가 생긴 시군,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시군이 생기면 일손 돕기 같은 인력들을 집중 지원한다거나 법무부랑 협업해서 계절 근로자를 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조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부와 법무부가 협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 7만 9천 명 정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우선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숙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네. 예,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제 27년까지 30개소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지금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준공이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한 6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한 30-4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좀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써서 한 18개소 정도 지금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농번기에 이제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야기 현장에서 계속 나오지만 또 임금체불 문제도 그만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요. 네, 네. 이런 사업주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갖고 네. 계시다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 언론에 많이 제기됐었죠.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임금 체불 일어나면 안 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노무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랑 함께 그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는 농협중앙회에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전문 노무사 2분도 계시고 이 외국어를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전문 상담사도 6명 정도 지금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장의 그런 애로를 빠르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6월에는 저희가 법무부랑 지자체랑 실태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네. 인권 실태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지 여부를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그 안전사고 위험이 사실 높아요. 이게 농기계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높은데 그 계절근로자 전용 안전보험, 산재보험 같은 겁니다. 계절근로자 전용으로 이런 안전보험도 올해 1월부터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험을 들려고 해도 1년짜리로 보험을 들었어야 돼요. 네. 근데 계절 근로자는 3개월, 최대 8개월 이렇다 보니까 그 잘 보험을 안 드세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월 단위로 보험 계약이 가능한 네. 계절 근로자 전용 보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머물 수 있도록 농협이 가지고 있는 시설 부지들을 네. 빨리 리모델링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농협이 또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이제 운영하는데 네. 이번엔 또 확대하기로 네.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공공형 계절 근로가 일반 계절 근로와 다른 거는 계절 근로자들은 농가에 바로 배치가 됩니다. 네. 배치가 돼서 그 농가에서 3개월, 최대 8개월 동안 그 농장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간도 부담스러운 굉장히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는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가 농협이 되고요. 네. 농협이 고용을 해서 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좀 제공해드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금은 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하는 농협에 그 연 한 1억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또 지역에 가보면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좀 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하는 농협을 좀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협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부가 선정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해당 농협을 선정해서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점점 네. 확대가 되겠죠. 예. 네. 네. 지금까지 외국 인력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국 인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인력풀을 확대를 하고 도시에 있는 구직자들도 좀 참여를 할 수 네. 있게 하는 방안도 네. 나와 있는 게 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동안 그 저희가 109개소 농촌 고용인력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인력을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그 거기에 있는 인력풀도 많이 고령화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 인력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 간의 인력 공유가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농촌 고용인력센터의 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운영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민들에게 농업 일자리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부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랑 좀 협업을 해서 네. 홍보를 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농업을 처음 이제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려우시잖아요. 잘 그렇죠. 모르고 생소하고. 그래서 사전에 좀 농작업 교육을 좀 지원해 드려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좀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도농 인력 플랫폼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 인력분들이 어떤 농작업 경험을 하셨는지, 농가는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를 잘 정보를 구축을 해서 네. 이 맞춤형 매칭을 해서 두 양쪽에 다 이 일자리, 이 일 경험에 대해서 만족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세종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요. 네, 네, 연결이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취약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 취약 농가들이 네. 지역 사회에 또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마련하셨다고 네, 하는데요. 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집니까? 정부가 쭉 해왔던 게 이제 사고 질병 농가에 대해서는 그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 지원, 영농 도우미 사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더 확대가 되고요. 네. 이 영농 도우미는 이제 최대 10일간 인건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셨거나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농작업이 힘드신 농가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중앙회랑 협업해서 저희가 지자체 봉사단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과 함께 일손 돕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손 돕기 인력들도 그런 취약한 농가에 우선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농업 인력들을 이제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계신가요? 지난해 2월에 저희가 농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농번기 대책 이렇게 인력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인력 없이는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고용 인력 이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원활한 수급 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련 부처랑 협업하고 있고요. 조만간 기본 계획을,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농촌 현장에 외국 인력을 많이 유입해서 농촌의 일손을 좀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랑 고용부랑 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런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타 산업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네. 저희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고국 가신 다음에도 한국 오셔가지고 또 근무하고 싶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예. 자,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강혜영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